자, 일단 예, 반갑습니다. 달릴까 말까 매일매일 1시 45분에 매일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화폐는 혁신이다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한네트란 종목으로 67% 거의 70% 가까이 수익을 났었죠. 그리고 후속주로 KCT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하루 만에 목표가 2천 목표가까지 터치하면서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과대납폭보다, 지금 과대납폭 나온 종목들이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강릉초보님. 예. 제약바이오 섹터들 뭐 진짜 뭐 3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5G 섹터들도 뭐 40에서 많게는 뭐 50% 이상의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많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오늘 조금 기술적 반등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낙폭이 최소 30-40% 정도의 하락은 다 나와졌어요. 그럼 이제 과대납폭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부 반등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또 3월달 이제 감사보고 제출 시즌이잖아요. 또 그래서 일명 뭐 상패 시즌이라고도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우리가 무조건 막연하게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과대납폭 나온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차 시세가 기대가 되는 최근에 시장 여파로 살짝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2차 시세를 노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3월까지는요 과대납폭보다는 우리가 2차 시세, N자형 파동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세가 나왔던 종목 두 번째 시세를 노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2월 달에도 시장 계속 안 좋았는데요. 저는 203%의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을 했죠. 그리고 3월 달에도 뭐 지난주에 시장이 좀 불안해서 지난주는 좀 쉬었지만 이번 주부터 뭐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또 그리고 한빛소프트 시장의 중심주 대장주들로 수익을 챙기고 있고, 현재 56%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3월 달이요. 앞으로 9거래일이나 남았고, 종목들이, 우리 VIP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또 언제든지, 또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장중에 막 9에서 10%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었는데 수익 실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익으로 전환된 종목들, 끼는 종목들로 시장의 중심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막 두세 개, 세네 개도 언제든지 강한 상승이 유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 몰렸는데요.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특히나 그동안 낙폭을 보였던 과대낙폭이 나왔던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그 반등폭을 봤을 때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35,000원짜리가 이제 만원까지 내려갔었고,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야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낙폭이 워낙에 컸었어요. 2,000원짜리가 1,000원 됐고, 반토막 난 거는 대다수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신테카바이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줬다고 하더라도요, 워낙에 낙폭이 컸었습니다. 48,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갔고, 3분의 1 토막. G3BNT 같은 경우는 또 임상 3상에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 들어갔었고,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1상에서 부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3만원짜리가 순간적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3월달에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성장주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아무리 조정폭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기에는 또 선별적으로, 물론 반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겠죠. 오늘 바이오 같은 종목도 7% 반등 나왔고, RAC 바이오 같은 경우도 6%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그동안의 낙폭에 비하면은 상승폭은 좀 미미하고요. 그죠? 엔지캠 생명과학도 4% 반등이 나오게 됐지만, 고점 대비 낙폭에 비하면 아직까지 반등이 약합니다. 대표적으로 ABA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ABA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한 요 매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4만원짜리 주식이 2만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에서 반등은 다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약간의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면은 그냥 바로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예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따상으로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황을 되살리기가 힘들고, 어저께 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 하루 만에 나파벨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발표가 임상 3상에서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거의 기대감의 29.86%까지 상한가까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다음날 또 이제 잠시만요. 하루 만에 장 끝나자마자 이제 나파벨탄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바로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리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종근당 바이오, 또 그리고 뭐 비슈월드 제약에서 허가 승인 불발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급락이 나왔어요. 이만큼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악화된 상태고,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낙폭 이후에 하루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는구나, 이제 다시 돌아 나가는구나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가는 하루 만에 20% 30% 조정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아무리 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웬만하면 과대낙폭이 나온 종목들을 접근하는 거는 조금 지금 현 시점에서 위험하다. KMW나 뭐 5G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긴 했어요. 다만 최근 낙폭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미하고 다시 정고점까지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5 종목들도 워낙에 지금 조정폭이 많이 나왔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삼성전자의 독점으로 수주한다고 하면서 상승이 크게 나왔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 5G 관련 종목들도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 상승폭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제 오늘 조금 반등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과도 낙폭주를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5G 종목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뭐 2021년도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5G 인프라 구축에 이제 그 기대감에 충분히 많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현 시점에서 다시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로서는 상승이 나오긴 제한적이다. 이미 뭐 삼성전자도 잠시만요. 네, 일단 뭐 미국의 이제 통신사에 다 지금 수주를 이미 다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5G 관련해서 이미 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작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과대낙폭이 나왔던 종목들을 접근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최근에 또 지난주에 시장이 좀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여파로 밀렸던 종목들을 2차 상승을 기대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현명하다. 단 이번 달에 이제 실적이 당연히 뒷받침되는 종목들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작년 실적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컨센서스에 나온 대로 그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컨센서스가 나왔던 것보다 더 하회하면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컨센서스보다 더 상회하는 실적이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보다 더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작년 매출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를 보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좋아질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실적 부분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주식들은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시장 대비 잘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섹터들은 뭐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뭐 콘텐츠 관련 섹터들이 가장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뭐 SN라이프 디자인도 정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뭐 A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뭐 캐리소프트, 상소출판사 이런 것들은 최근에 아주 시장 대비 정말 견고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시장 여파로 살짝 밀렸다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IHQ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네, 연동이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죠. 그래서 캐리소프트나 뭐 삼성출판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5G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 비하면은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SN라이프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마 네트워스였나요? 네, 맞네요. 사마 네트워스도, 정말 강한 연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정고적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아주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전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IHQ도 말씀드렸었고, 또 SN라이프 디자인, 위지 스튜디오,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또 영화 미나리 관련해서, 또 그리고 또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동 회장님,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주에 봬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컨텐츠 관련 섹터들도 여전히 2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다시 이제 2차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미래차 관련 섹터가 제가 올해 상반기에는 컨텐츠와 미래차 관련 섹터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상반기에 상승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1월, 2월, 3월 지금 상반기 내내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미래차 관련 섹터들이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구형테크도 오늘 5.88%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애플에서 이제 기아차와 협력이 이제 무산됐다라고 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고 하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장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 오늘 또한 좀 1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거 외에도 뭐 아진산업도 있고, 네, 그리고 동원금속도 있고요. 뭐 KBI 메탈, 뭐 KB 오토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리 악재가 도출돼가지고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뭐 5G, 제약바이오,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DY도 있고요, 영화금속도 있고, 또 아이오닉 관련 종목인 영화테크도 있고, 한호시스템, 네, 그리고 뭐 동화성, 현대공업, 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정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오닉, 정확히 말하면은 이 GMP 관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관련 종목들, 거기 플러스로 우리가 두 가지의 호재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종목들과 거기에 이미 시장에서는 애플발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잖아요. 애플과 기아의 협상이 무산이 됐다라고 하면서 한 차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로 기아와 애플 간의 협상이 됐을 때, 만약에 이제 극적으로 협상이 되거나, 지금 또 사실상 애플카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어떤 협상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기도 한데, 그랬을 때 뭔가 이제 협상에 성공을 했을 때 관련 종목들, 조지아 임금 관련 종목들, 애프카 수혜주들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큰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죠. 여기 두 가지에 플러스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네. 그리고 요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여러분들은 빠진 종목들이 계속해서 덜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지금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수록합니다. 반 토막 난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빠지겠지 하고 들어가니까 3분의 1 토막, 더 이상 안 빠지겠지 들어가니까 4분의 1 토막 나고 있어요. 5G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 오히려 그 모멘텀이 살아있고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고, 아직과 지금 이제 뭔가 애플과 기아의 어떤 협상 무산으로 인해서 공포 매물이 출회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악성 매물도 소화한 상태고요. 그럼 이제 이 GMP 관련해서는 애플과는 상관없이 현대차의 지금 이제 전기차 플랫폼,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인 이 GMP로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기아 EV6, 또 이제 제너시스 라인업에서 나오는 전기차들 다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초도 물량들이 지금 완판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GMP와 그리고 애플카 수혜주 실적까지 뒷받침된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앞으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잠시만요. 소리 안 나오시는 분들은 네, 재접속 부탁드립니다.
볼륨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공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이 GMP 그리고 애플카 수혜주를 보자. 그럼 제가 지난번에 기억하시나요?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구형테크라고 기아의 조지아 공장 수혜주들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아마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요날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아무도 조지아 공장 인근에 있는 수혜주를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아마 이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1월 20일이에요. 그죠? 여기 한번 봐볼까요? 1월 20일날 네. 유튜브 들어가서 1월 20일날 진짜 제가 어차피 트레이드를 선점하잖아. 이미 다 급등한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디지털 화폐 한네트도 그렇고 제가 KC도 그렇고 제가 아무도 디지털 화폐에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형테크도 아마 시장에서 뭐 조지아 인근공장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맞네요. 1월 20일 이거 맞네요. 구형테크를 앞으로 기아의 조지아 공장 인근 아이고 여기 느려. 잠시만요. 소리 들리죠? 단기 투자의 진수를 어디 보여드리겠습니다. 갔어? 네.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잠시만요. 됐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소리는 한 끌게요. 전부터 민망하니까. 네. 여기 있으면은 어디 왔어? 네. 여기 보시면은 딱 많기 때문에 뭐 일단 3패 시메트도 말씀드렸. 이것도 엄청 크게 갔죠? 3패 시메트도 그죠? 가덕도 신고와 관련해서 또 장 3번 모터스도 말씀드렸었고 8,800 이때가 1월 20일인데 예. 또 상승폭을 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테크를 주면입니다. 어떤 이유를 좀 이게 말하자마자 이게 너무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게 말하자마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조지아 인근 조지아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공장에 부속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했고 정치 입문주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한 20년도 펀드가 예,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방송에서 켜버려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 한 7%? 8%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제 막 출발했을 때 요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갑자기 이제 방송 중에 상승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20년 전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지아 공장들의 조지아 인근 공장들의 상승 랠리가 나왔던 건데 공장을 설립했고 그럼 이제 정말 많습니다. 조지아 인근 공장 아이고 씨.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현대차에서 끌게요. 만약에 지금 구형테크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날 딱 출발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이게 지금 몇 배를 갔냐면은 여기서부터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배가 갔네요. 그죠? 고점 기준으로 2배 이상이 올라갔네요. 2배 이상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얘도 있고 아진사업도 있고 동원금속도 있고 KBI 메탈도 있고 뭐 SR 미국의 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업성은 그거죠. 가덕도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예. 자,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화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화신이 사실 이제 구형테크의 어떻게 보면은 후속 아이고 뭐야 왜 이래? 네. 구형테크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신 같은 경우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애플카와 기아가 이제 협업에 성공을 했을 때 협업을 시작했을 때 진짜 수혜를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지금 응답하라에서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처럼 사실상 애플에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세계에서 가장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서 글로벌 5위 기업과 그리고 전기차에선 4위 기업 또 그리고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가성비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아를 놓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만약에 애플카의 어떤 하청업체로 두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일 겁니다. 그리고 또 현대기아도 자존심이 있지 애플의 어떤 하청업체 폭스콘 기업처럼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업무 협약 관련해서 또 파트너사로 같이 선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도 물밑 협상 진행 중인데 이미 시장에서 장점은 뭐냐면은 애플카와 협상 무산으로 인해서 이미 조정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또다시 협상이 이미 무산됐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예,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애플에서도 기아에서도 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협상 무산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협상이 무산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또다시 협상이 무산됐다고 보도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보도가 나오진 않겠죠. 협상이 무산됐다고 이미 다 보도가 나와서 주가가 다 빠졌는데 또다시 한 번 더 확인 사살로 예, 정말 아니래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미 그 협상 무산에 대한 악재가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협상 무산에 대한 악재와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화신을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거는 구형테크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기아 조지아 공장의 인근에 위치해 있고 또 애플카 관련해서 만약에 또 이제 기아가 이제 생산을 하기 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주기도 한데 화신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구형테크에 못지않은 아니면 구형테크보다 그 이상의 매출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신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큰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시세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68%로 마감이 됐는데 요게도 마찬가지예요. 조지아 인근에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현대차와 이제 같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매출 순위로 따졌을 때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부품업체들. 그 중에서 가장 매출이 큽니다. 미국 내 매출 비중만 28%가 되고요. 인도 매출 비중만 17%로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실적적인 부분 또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화신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2019년도에 현대차의 3차 전기차 플랫폼 이 GMP 관련해서 60%의 어떤 세시 부품 관련해서 바디 부품 관련해서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폭스바겐 MEB 전기차 플랫폼의 세시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관련 수혜주기도 하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 2위가 폭스바겐이잖아요. 그리고 또 4위가 현대기아고요. 거기에 지금 전기차 플랫폼에 셰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화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코나 니로 EV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5 그리고 EV6 또 그리고 제너시스 라인업 네, 앞으로 나올 전기차 23종에도 화신의 세시 부품들이 납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에도 매출 비중이 17%로 가장 높고요. 그럼 만약에 기아와 애플의 협상에 성공했을 때는 누가 가장 크게 진짜 실질적인 수혜를 가장 크게 받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미 미국 내에서 국내 부품 업체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화신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거 외에도 테슬라 모델 X와 모델 S에도 브레이크 페달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 부분이 안 좋았던 이유는 브라질 통화가치 급락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왔었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하락이고요. 앞으로 펀더멘털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럼 이제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2022년도 내년에는 1조 4천억 원 매출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신사업으로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배터리 모듈 사업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은 진짜 매출로만 따졌을 때 순 매출로만 따졌을 때 매출 비중은 미국 내에서 제일 높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국내 부품 업체들 중에서 현대차와 동방
같이 진출한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화신 같은 종목을 이미 낙폭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충분히 악재가 반영된 종목들을 2차 시세를 노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겁니다. 같이 말씀드렸던 게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죠. 예.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인데 에스코넥도 마찬가지로 이날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추회된 이유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 삼성의 그 외장 힌지를 2분기부터 이제 납품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고 우리 VIP 회원님들은 여기 고점에서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보고 있는 단계인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정말 팔방미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작년 12월 달에 이제 뭐 에스코넥에서 어떤 뭐 커리언에서 지분을 뭐 일부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직 뭐 제가 아직 뭐 확인된 걸 못 아직 확인된 거를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커리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일자리 관련 대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 대표 종목인데 사실상 에스코넥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일자리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간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테마주로 묶여 있다라는 거지 일자리 관련해서 큰 상승이 나왔던 적은 없어요. 이때 이 상승은 외장 힌지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었고, 네, 외장 힌지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이때 반갑습니다 마들렌님. 이때 10월달에 이 상승은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때는 수소 생산 관련해서 수소 생산 관련해서 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관련 의무 구매 관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세희 국무총리가 얘기했나요? 아무튼 수소 구매 관련해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코넥이 이때 한번 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외장 힌지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이 최근에 삼성의 기어 VR이라고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어 VR이 뭐냐면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최근에 뭐 TV를 보시면은 그 방송에서 막 죽은 딸을 만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슬픈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VR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건데 이겁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잠깐만요. 요거. 그래서 막 헤어진 여자친구 만나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죠? 하늘 날아간 여자친구 만나고 와이프 만나고 막 그런 방송에서도 이걸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갤럭시 VR. 여기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 VR 스마트워치에도 금속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어서 너를 만났다. 예, 맞습니다. 너를 만났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 너를 만났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 VR 기기를 끼고 뭐 하늘 날아간 와이프 만나고 뭐 딸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슬퍼요. 저걸 끼고 하잖아요. 그죠? 저게 VR입니다. 그래서 기어 VR인데 저기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어서 저것 때문에 메타버스 수혜주로 묶여 있어요. 에스코넥이 또 메타버스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여기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도 메타버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꿈틀꿈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수소, 여기서는 외장인지, 여기서는 뭐예요? 메타버스. 이해됐죠? 근데 매력적인 거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적도 탄탄합니다. 주가 수준이 여전히 코로나 때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 가격대에 위치해 있어요. 오히려 더 빠졌어요. 코로나 직전보다 더 조정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탄탄한데. 그러면 더 매력적인 건 뭐냐면은 볼게요. 그래요. 수소 생산 기술이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것도 이미 시장 여파로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왔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요. 하락이 나왔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외장인지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것 또한 다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때문에 다시 올라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얘는 외장인지나 뭐 일자리나 그리고 또 저거 뭐야 수소 저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적을 뿐더러 추세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놓고 딱 본다고 하더라도 딱 지금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죠. 그죠? 코로나 때부터 또 그리고 여기 이때가 언제야? 작년 8월달 그리고 또 여기 뭐야? 또 작년 12월 올해 2월 또 최근 3월달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악재가 반영됐고 거기에 코로나 직전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가격대 이때가 이제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그죠? 작년 2월달이네. 이때는 오히려 주가가 3,000원 수준에 머물던 주가가 그때보다 실적도 더 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호재도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아직까지 그에 따라서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가 수준이 이런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그 수소 관련해서 에코 하이테크라고 물적 분할을 합니다. 4월 1일부터 하는데 어차피 지분 100% 보유하고 있어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소 사업, 수소 생산기, 수소 에너지 사업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뭐 작년에 이거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보고 2차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VIP 회원님들이 고점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긴 했지만은 2월달에 추세적으로 그렇고 그럼 이게 뭐예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죠. 네,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또 그리고 재료, 실적, 모멘텀, 이게 쭉 상승이 나왔으면 모를까 다 반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3박자가 맞다. 모멘텀, 실적, 가격적인 위치까지도 기술적으로도 위치까지도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무조건 바닥권에 위치했다고 안 빠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여파로 밀릴 수도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5G 40%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반도체 소부장 30-40% 빠지는 거 봐보세요. 무조건 안 빠진 주식은 없습니다. 다만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 창궐하기 직전 가격대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3,000원대에서 놀았던 주식이 에스코넥 주식이 지금 위치해 있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섹터들이죠. 뭐 일자리 관련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VR, AR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고 태블릿 PC에 들어가죠. 그리고 폴더폰에 들어가는 스마트용 외장 힌지를 그동안 KH바텍이 독점을 했는데 삼성은 하나의 협력사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가격 경쟁력을 과 그리고 최소 2곳의 이상의 협력사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KH바텍이 독점을 했다라면은 올해부터는 에스코넥과 함께 외장 히지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2분기부터 공급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공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살짝 주가가 또 조정이 나왔던 그 이유들도 그 삼성전자의 외장 힌지 관련해서 약간 지연됐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외장 힌지 공급을 조금 이게 좀 지연되면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보도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충분히 악재가 반영됐고 거기에 플러스로 또 최근에 메타버스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메타버스는 대장주가 아닙니다. 다만 수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돼서는 또 일자리 테마 관련해서는 그리고 외장 힌지 관련해서는 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실적까지 뒷받침된다. 거기에 가격도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급락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이 종목이 하한가 같고
올리패스가 단순히 급락이 이렇게 나왔다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이 빠졌으니까 사세요라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급락이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제가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뭐 좋아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올리패스도 임상 1상은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근데 임상 1상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건데, 어저께 나파벨탄 관련해서 종근당도 마찬가지죠. 하루 만에 갑자기 보도 내용이 바뀌면서, 부적절한 의견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 급락을 나왔는데 임상 1상이든 임상 과정에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임상 1상이 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임상 2상, 3상에서 이번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의사도 몰라요. 이건 의사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유효성이나 안정성 입증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멘텀을 두고 판단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아무리 시총 1위, 시총 2위, 뭐 신라젠도 지금 아직도 정지죠? 신라젠 지금 아예 시총 그때 7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신라젠도 이렇게 되고 HAB도 지난번에 바로 하루 만에 막 하한가 들어가는 거 봐보세요. 지금 뭐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총 1, 2 종목들도 약간의 이제 악재가 나오면은 큰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임상 결과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임상을 성공했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가뜩이나 3월 달에는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세터들이 크게 뭐 코로나 진단키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CMO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여러 진단 시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걸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번에 감사보고 제출하면서 전년 동기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은 큰 급락이 나올 거고 이미 선반영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급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그나마 의료기기나 어떤 피부 미용 관련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냥 막연히 어떤 임상 결과와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고 또 임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노이즈가 발생해도 오늘 G3 BNT처럼 그냥 바로 하한가가 직행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많이 빠져가지고 산다는 거는 가장 무모한 거고 바닥주라고 해도 아무 이유 없이 빠진 거나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 종목들은 그죠?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치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고 거기에 실적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야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빠졌다고. 반도체 소부장 많이 빠졌잖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걸 몰라? 5G 인프라부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주가가 40% 빠졌나요? 반도체 올해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슈퍼사이클 그걸 몰라서 30% 40% 빠졌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그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2021년도 초반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5G 인프라 구축으로 수주 물량 증가 그걸 몰라?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좋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빠진 거고 그죠? 네. 주가가 올라가려면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전혀 그것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거는 5G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막연하게 주가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과대납폭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명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낙폭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래차 관련 섹터나 이 콘텐츠 관련 sek터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건 진짜 타점이 올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밀렸고 불안했는지를 SN라이프 디자인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최근에 또 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4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올라갈 때 이철가만 잡아가면서 수익률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말한 자리에서 올라가더라도 타점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게 실력이고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컨텐츠 관련 섹터와 미래차 관련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화신이란 종목도 또 애플카에서 가장 대장주는 구형테크란 뭐 두올이란 종목이 있겠죠. 오늘 두올도 정말 강했습니다. 두올도 오늘 정말 아이고 구형테크였고
얘는 두올이고, 그죠? 두올도 시트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굉장히 2차 상승 오늘 강하게 나와줬죠. 전고점 거의 인근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얘도 17%, 거의 1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올 같이, 또는 구형테크는 워낙에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두올도 좋고요. 화신도 좋습니다. 화신도 많이 상승이 나왔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애플카와 협상이 성공했을 때는, 실제로 매출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그냥 막연히 관련 납품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 컨텐츠 섹터나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뭐 에스코넥을 비롯해서 또 메타버스 관련 수혜 섹터 이런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2차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막연히 많이 급락에 나온 종목들을 매매하면 위험하다. 컨텐츠에서 제가 이제 SN라이프 후속주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VFX 특수효과 이제 공식 파트너사잖아요. 주가 보세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이 자리가 높다라고 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5G, 제가 5G의 배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도체 소부장 무조건 올라갈 것 같죠? 숫자가 뒷받침되면. 그 숫자가 이미 리포터에 다 나와 있는 숫자인데 그게 왜 뒷받침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이 후속주로 SN라이프 디자인 말씀드렸고, 그걸 후속주로 IHQ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안정적이잖아.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이 흔들려나 싶을 정도로. 얘도 마찬가지로, IHQ 같은 경우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7년도에 이미, 17년도에 디즈니 계열사 A&E를 통해서 지분 5%를 인수를 했습니다. 디즈니가. 예. 주요 주주가 디즈니 계열사 A&E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막 디즈니를 인수해가지고 사상 최대 기술 미디어 제국을 만든다는 시나리오가 이미 2017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최근에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강하고 OTT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부각되고 있어요. 진짜 애플이 디즈니를 정말 인수했을 때 아닐 때 굴뚝의 연기가 난리가 없겠죠. 근데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된다고 한다는 거는 좀 그런 얘기가 물밑에서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플이 진짜 디즈니를 인수했을 때 그땐 누가 진짜 수혜주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는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국내 판매 판권을 가지고 있는 SN라이프 디자인 또 그리고 그 특수효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위지 스튜디오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애플에서 디즈니를 인수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IHQ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디즈니가 IHQ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HQ 또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디즈니 플러스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들은 웬만하면 가드나폭, 밑도 끝도 시장 여파로 빠져가지고 반토막, 3분의 1토막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시장이 고점 대비 10%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여파로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차라리 2차 반등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그냥 막연히 많이 빠졌다고 싸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뭐 그날 6개월 동안 52조 신저가 종목들만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논리잖아요. 그 방법이 안 되니까는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 방법이 맞았다라면은 검색어에 52주 신저가 종목들만 매수하면 돼요. 여러분들 바닥주 싼 종목 좋아하잖아요. 그럼 52주 신저가만 검색해가지고 맨날 매수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OCI도 13년 빠졌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전에 그때 OCI도 정말 지금의 뭐 5G나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처럼 정말 핫했던 종목인데 연봉으로 보시면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뭐 최근에 좀 반등 나오긴 했지만은 거의 10년 가까이 맨날 빠졌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거 봤을 때 65만 7천원짜리 주식이 이게 2만 6천원까지 갔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삼성전자를 지금 봐서는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죠. 근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때도 2011년도 2010년도에요. 모든 이게 국민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제 친인척들도 저한테 그때 제가 투자 한번 다닐 텐데 OCI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는 것도 물론 근데 그거는 과대납폭주들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종목들은 되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월달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너무 위험합니다. 어저께 종근당 또 반등 나와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파별탄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 나왔다고 임상 3상 앞두고 오늘 하루 만에 20% 30% 다 밀렸습니다. 뭐 종근당 시리즈 다 그러죠. 네.
종근당 바이오도 그렇고 23% 하락 나왔고 그죠? 어저께 이거 과대납 폭주 반등 나온 줄 알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 봐도 그죠? 예. 근데 어떤 단 한 가지 어떤 호재로 기술적 반등 나왔다고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제약바이오 정말 유용합니다. 조금만 놓이지 나와도 그냥 하한가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G3BNT 한가 들어간 거 보시면은 네, 아실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미래차 관련해서 거기서 뭐 화신, 그것이 진짜 애플카의 어떻게 보면 진짜 집중적인 수요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스바겐도 납품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폭스바겐 관련 수요주이기도 하고 미국 내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폭스바겐의 MEB 전기차 플랫폼에도 세시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스코넥 같은 종목들은 개별주로서도 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메타버스에 엮여있는 우리 한비소프트 VIPM도 수익 나긴 했지만 이거는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뭐 수소나 뭐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다. 매장 힌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좋다. 자료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정도면 됐나요? 제가 또 뭐 말씀드렸죠? 컨텐츠 관련 세트들도 좋고 마이츠크도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과대납 폭주 쫓아다니지 말고요. 그 방법이 맞았더라면은 52주 신작가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싼 종목, 바닥주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그런 것만 매수하시면 되는데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근데 무리하게 3월달에 매수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거 아니어도 올라간 종목들 세고 셌고요. 급등 나온 종목들 세고 셌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잠깐 쉬고요. 저와 함께 미래차 섹터와 컨텍 섹터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강한데 왜 강한 종목들 대장주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왜 대장 섹터를 매수 안 하시고 엉뚱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꺾으려고 하세요. 바카라에서도 계속 플레이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뱅커로 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주도 섹터가 콘텐츠 섹터와 그리고 엔터 섹터와 그리고 또 이제 미래차 섹터가 새로운 먹거리로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부분이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굳이 지금 이미 낙폭이 나왔고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반등 나오겠지? 반토 받았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30% 받았으니까 이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과 이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고 주도주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차트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죠? 차트만 봐도 이게 지금 얼마큼 강하다라는 거는 한눈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다 빠지고 있는 주가가 거기까지 3분의 1토막, 2분의 1토막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거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시장 여파로 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그래서 미래차 관련 섹터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컨텐츠 섹터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또 개별주 에스코넥에 대해서 왜 좋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 정도로 할게요. 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2월달에 이게 보시면은 이거 어디 갔어? 요것만 안내하고 마무리. 가입 안내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입 안내도 아이고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가입 안내는 간단히 하고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우린 2월달에도 시장 계속 안 좋았는데 203% 수익 났고 지금 3월달에도 지난주에 잠깐 쉬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밀리면서 그래서 56%가 60% 가까운 수익 챙기고 있고요. 오늘도 뭐 바로바로 수익 나는 종목이 있었지만은 매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일 한번 또 강한 시세에서 잘 팔고 나올 거고 요거 보시면은 날짜는 제일 넉넉히 드립니다. 장이 끝났으니까 하루 더 드리고요. MBN골드 사이트에 가입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은 ARS 결제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장 핑계 안 대고 그냥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폭발적으로 수익이 챙긴 날도 있고요. 쉬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무조건 매일매일 꾸준하게 무조건 수익이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이거였어. 그냥 안정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달에 모두가 제약바이오, IT, 5G 다 급락 나오고 폭락 나올 때 우리 방은 203%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단타 누적 수익으로 203%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니콘이 뭐냐고요? 토스, 야놀자, 잠깐만요. 무신사, 위메프, 크래프톤처럼 미래가 밝은 혁신 기업들이죠. 이번에 선정되면 이거 뭐야? 나라가 제대로 지원해서 대한민국 잠시만요. 대표 혁신 기업으로 키워준대요. 뭐야? 그럼 그걸 누가 추천하느냐? 바로 우리가 직접 국민이 추천하고 직접 뽑는 K 유니콘 프로젝트. 여러분도 네. 당신만의 유튜브가 유니콘을 켜졌네. 추천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 넘어버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100조짜리 회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뭐야? 있는데
한국의 뭐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원에서 뭐 1000여 개 이상 되지만 지금 랭킹 2위에 해당되는 숫자거든요. 뭐죠? 네. 네, 여기 AIS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네. 삼성전자 뭐야, 이거 왜 안 꺼져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세타 번호는 1588-0648이에요. 네, 0648,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제일 넉넉히 드리고 있고요. 사실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랠리와 계좌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요것만 더 안내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시죠? 예, 엠뱅골드 사이트에서 가입하셔가지고 회원가입 누르시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컴퓨터가 느리네요. 네. 그리고 오늘 가입한 분들 한번 불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느리죠, 오늘따라? 네. 오늘 가입하신 분들만 불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 갔어? 하여튼 사이트에서 MBN골드 네이버에 MBN골드 쳐가지고 가입하시는 방법이 제일 편하고 방 이동도 사이트에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만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빨리 고치를 해야겠다. 네. 열정 주린이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린이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감사 나누님, 예. 그리고 준이님, 예. 그리고 김선영님은 내일부터네요. 예. 이렇게 내일까지. 님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해요.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 핑계 안 되고요. 지금 과대납폭주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에서 2차 시세를 노리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계좌관리로 큰 수익을 챙기시는 거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무료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연동 회장님, 예.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자, 그리고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VIP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화이팅해서 예, 수익 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주린이님, 간사 나누님, 준이님, 김성현님, VIP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전시간 보내세요. 너무 쉽게 변해가는